자, 이번에는 치수 스타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 스타일은 이제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치수의 스타일을 설정하는 명령인데요. 자, 이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이 치수 스타일을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치수 기입을 위해 치수선, 치수선, 그리고 치수 보조선, 그리고 화살표의 형상, 삼각형으로 할 것인지 사선으로 할 것인지, 화살표의 형상, 문자의 높이, 그리고 색상 등 속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명령어는 dim 스타일, 단축키는 D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새 문서를 열고 나서 열심히 객체를 그립니다. REC, 다음에 연습하실 때에는 이제 뭐 100, 100, 그쵸? 아니면은 뭐 200, 300,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은 도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치수를 기입해 볼게요. 치수 메뉴로 가셔서요. 여기서 선형 치수 클릭하고서 자, 내가 원하는 끝점과 끝점, 자, 이렇게 했는데 스냅이 안 켜져요. 그러면 F3번 눌러서 스냅 켜주시고 클릭 위로 뺐는데 치수가 너무 작죠? 자, 다시 한번 클릭하고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명령어 반복이죠? 클릭 했는데 자, 지금 이 객체에 비해서 치수선이나 보조선 말고 이런 기호나 그죠? 삼각형 화살표나 문자 높이가 너무 작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도면을 그릴 때에는요. 이 도면의 크기가 이렇게 100에 100, 뭐 200에 300이 아니라 우리 가구 사이즈가 보통 100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가로 800에 세로 1000 이렇게 하면 자, 이만한 도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 치수 선형해서 치수선을 뽑아 보면은요. 자, 굉장히 작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물론 우리가 도면층을 설정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게 외형선이랑 치수 보조선이랑 치수선이랑 지금 헷갈려요. 그죠? 얘가 지금 외형선인 건지 치수선인 건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치수 보조선, 치수선은 우리가 이 외형선과 또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치수 스타일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치수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딱 정해진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다르고 사용하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요런 스타일이 있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는 치수 보조선이랑 치수선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글자는 또 노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외형선이랑 그리고 치수 보조선이랑 또 간격도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 그리기 할 때에도 외형선과 그리고 치수 보조선은 1mm 정도 띄워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반영해서 한번 치수 스타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 스타일 지정하시려면은요, 단축키 D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 D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 창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에 어노테이티브, ISO 25,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어노테이티브는 우리가 주석이라고 해서 축척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되는 치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ISO 25 우리 ISO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에 맞도록 치수 스타일을 지정해 놓은 치수 스타일이고요.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GW CAD에 설정이 되어 있는 기본 스타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ISO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 ISO 25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또는요, 나는 아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신규 눌러서 새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 창이 보이시죠? 그래서 당신이 요 스타일로 치수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하고 미리 보기 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또 이름 바꾸기, 그래서 스타일의 이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 나는 그냥 있는 거 수정해서 쓰고 싶다 하시면 수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ISO 25 수정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ISO 25 클릭하시고요. 수정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스타일을 수정해서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보시면 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탭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 탭으로 가볼게요. 자, 선 탭에 가시면 치수 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스타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 보조선은 이 객체에서 수직으로 뻗어져 나오는 선이고요. 그죠? 그리고 치수 선은요, 이렇게 객체와 서로 평행하게 그어지는 선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치수 선과 치수 보조선 각각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수선 색상을 하늘색으로 바꿔주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하늘색만, 치수 보조선은 빨간색, 치수선은 하늘색으로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억제는요, 치수선 1, 치수선 2 선택해보시면 치수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는 하지 마시고요. 자, 치수 보조선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것도 다른 매형이나 이런 선들과 겹치지 않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저는 빨간색으로 통일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선 종류는요, 그냥 이렇게 연속선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선 가중치도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도면층으로 또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연장선 간격 띄우기 라고 있는데요. 자, 이 연장선 간격 띄우기는 뭐냐? 원점에서 저 치수 보조선을 얼마나 띄울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객체에서 치수 보조선을 우리 1mm 띄웠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장선을 얼마나 띄울지를 정하는 건데요. 요것도 한 2mm 정도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치수선은요. 자, 이 치수선을 지나서 치수 보조선이 얼마나 더 넘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보다 더 길게 뻗어져 나갔죠? 그래서 제가 얘를 0으로 바꿔주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선을 지나지 않죠. 자, 다시 제가 5 이렇게 바꾸고서 다른 박스를 클릭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보다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적당히 한 1mm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 탭으로 가볼게요.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이 화살표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작 종료를 위한 별도의 화살표를 허용한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서로 기호가 다르다라는 건데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시작 화살표와 저는 기울기로 하고 싶어요. 점으로 하고 싶어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근데 이 점도 큰 점이 있고 또 작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점은 너무 크니까 작은 점으로 바꿔주고요. 화살표 크기도 한 3 정도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호 및 화살표 탭에서는 이 정도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자 탭으로 갑니다. 자, 문자 탭에 가면은요, 문자의 스타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스탠다드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게 스탠다드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옆에 땡땡땡 박스를 클릭하시면 문자 스타일 관리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스탠다드 높이를 0으로 설정해 줄게요. 다음에 적용 확인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색상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문자 배경은요. 문자 우리 아까 형광펜처럼 이렇게 문자의 배경에 색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색상을 넣게 되면은 문자나 다른 선들이 서로 겹쳤을 때 우리 저번에 해치했을 때처럼 다른 객체들과 겹쳤을 때 그죠? 문자가 더 잘 보이게 되겠죠? 왜냐면 배경 색상이 있으니까. 자, 그럴 때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근데 안 겹치게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일단은 배경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죠. 왜냐면 스탠다드에서 우리가 문자 높이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이거 0으로 바꿔놨는데 왜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스타일로 바꿔놓고 다시 스탠다드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게 새로 고침이 되면은 적용이 되면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다른 문자 스타일 적용하셨다가 다시 적용시켜 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문자 높이를요, 30은 너무 큰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3.5 정도로 해줄게요. 이것도 나중에 쓰고 나서 문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거나 크다 하시면 다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위의 프레임 그리기는요, 문자 주위에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그려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이거는 문자랑 치수선이랑 또 우리가 띄워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치수선에서 문자를 얼마나 띄울 것이냐 라는 옵션이고요. 이것도 한 1.5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띄우면은 저 치수선이랑 이 문자랑 또 서로 붙어있는 느낌이 들지가 않겠죠. 자, 다음에 맞춤 탭으로 가시면은요. 치수보조선 내부에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넣을 공간이 없는 경우에 가장 먼저 이동할 대상 해서 우리 치수를 입력하다 보면은 맨 끝 공간이나 아니면 가운데에서 저 치수 문자를 넣기가 애매한 치수들 있죠. 간혹 가다가 2mm 치수를 기입할 때에 치수선이 너무 짧아서 그 안에다 문자를 넣기가 어려울 경우 우리가 지시선과 기준선을 이용해서 따로 빼줘서 치수를 기입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그랬을 경우에 문자와 화살표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자, 또는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를 유지한다. 그럼 억지로 그 좁은 공간에다가도 억지로 치수를 넣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축척 사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나 기호 화살표 선 이런 크기들을 따로따로 설정을 해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게 너무 귀찮다 하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축척을 적용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자 화살표, 문자 선 이런 것들은 자, 지금 만약에 화살표 크기를 3으로 했으면 3mm 크기로 지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맞춤 옵션에서 8이 되어 있으면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mm만큼의 크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원래는 이제 1이나 2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2 정도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단위 보시면은요. 이제 이 단위에 대한 옵션인데요. 선형치수 해서 단위 형식 우리 십진법 사용하죠. 그다음에 정밀도 우리 치수에서 자 소수점을 얼만큼 표현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0.00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소수 구분 기호는요. 우리 20.1 할 때에 그 점 표시를요.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쉼표로 하기보다는 마침표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0억제라고 있는데 이 0억제는 뭐냐? 자,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치수 중에 이런 경우가 있죠. 정확하게 20.00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이 뒤에 0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00으로 나올 때에는 자, 이 0을 없애고 그냥 20으로 표시하겠다라는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겠죠. 다음에 자, 각도도 마찬가지예요. 각도에 대한 정밀도 그래서 얘도 소수점 둘째 자리 하시면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요. 0억제 해서 후행 해주시면 이제 소수점 아래에서 00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쵸? 체크를 이렇게 억제를 해주는 옵션입니다. 자 뒤에 대체 단위 그래서 이제 이 밀리미터 우리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단위를 사용할 때 하시면 되겠고요. 공차 그래서 공차를 사용할 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대로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 설정하고요. 확인 누르고 닫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쓰여져 있던 치수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보면 지금 문자가 너무 작고 여기 화살표도 좀 너무 작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다시 딤 스타일로 가면 됩니다. 자 D 스페이스바 하고서 수정 들어가서요. 문자 크기를 한 2배로 늘려도 되겠네요. 그럼 문자 크기를 뭐 7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도 비슷하게 한 7 정도로 바꿔주고 확인 닫기 하면은 요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스타일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바꿔가면서 사용하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용된 치수 스타일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치수들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치수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치수와 관련된 기능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신 치수를 선택하셔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 또는 아래쪽에 이렇게 단축키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수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선형치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치수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아래쪽에 연속치수는요. 우리가 dim continue 해서 dim count 해서 단축키라고 하기엔 굉장히 길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치수 메뉴 가셔서 연속 찾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형치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치수는 말 그대로 이제 선형으로 이루어진 치수인데요. 우리 이 객체가 보면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객체의 치수를 우리가 만들 때에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DLI 해서 요거는 외워두세요. DLI 스페이스바 하면은 자 최초 확장 라인 기점 설정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다 하시면 자 객체의 끝점과 끝점 클릭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자, 내가 원하는 만큼 빼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DLI 스페이스바 하고서 다시 한번 클릭 하고서요. 자, 얘랑 옆에 있는 애랑 똑같은 높이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마우스 커서를 왼쪽 위에 이렇게 저 끝점에다가 갖다 대시면은요, 이렇게 스냅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냅에 딱 맞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한 번 더. 자, 이번엔 DLI 말고 우리 이전 명령어 반복 있었잖아요. 뭐예요? 저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전 명령어 반복이죠? 그래서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저 같은 선상에 치수선 그려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연속 치수 볼게요. 연속 치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할 때에 계속 이 점 클릭. 자, 이렇게 아주 작은 저 객체인데도 우리가 벌써 클릭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선형 치수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연속 치수 하기 전에 우리가 그려놓은 선형 치수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속 치수를 하려면은요, 일단 선형 치수로 먼저 치수를 하나 뽑아놔야 돼요. 그래서 DLI 스페이스바 해서 다시 한번 끝점 클릭 해줍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먼저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요, 치수 메뉴 가서 연속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연속 하면은요, 이번에는 자, 우리가 맨 처음 그린 그 치수선의 끝점에서 다시 저 치수선이 또 생겨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치수점만 내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끝점 클릭 하면은 자동적으로 다음 거는 첫 번째 게 이미 찍혀서 두 번째 것만 다시 클릭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릭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 치수가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다음 거를 또 클릭할 필요 없이 저 이미 여기서부터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명령어도 계속 종료됐다가 그쵸 다시 실행했다가 사용을 안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요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기입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dim continue 연속 기능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렬 치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진 객체의 치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선형 치수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선형 치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단축키 DLI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여기 끝점 클릭 다음 맞은편 끝점 클릭하고서 올리니까 자, 얘는 무조건 수평선과 수직선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있는 선은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도가 있는 부분에 뭐 여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사이에 이 수평 거리나 수직 거리는 잴 수 있어도 저 이 길이 자체를 얘가 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선형 치수가 아닌 정렬 치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렬 치수도 여러분들 단축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단축키 DAL이네요. 그래서 dim aligned의 약자입니다. DAL 스페이스바 하고서 첫 번째 시작점 클릭, 다음 두 번째 시작점 클릭 하고서 자, 밖으로 빼면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길이값 이렇게 치수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도가 있는 선은 정렬 치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요. 기준선이라는 치수를
우리가 기입을 해볼 건데요. 이 기준선 치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치수에서 기준선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기준선도요, 우리 아까 연속선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선형치수로 DLI 스페이스바 하고서 선형치수로 먼저 자, 시작점을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됐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바깥으로 뺄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 단축키 dim base인데 너무 길죠? 그러면 그냥 치수 메뉴에서 기준선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준선 클릭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첫 번째 치수선이 이렇게 뻗어져 나오고 두 번째 치수선만 제가 찍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준이 내가 처음에 그렸던 치수선의 첫 번째 점에서부터 뻗어져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자, 얘는 항상 기준이 첫 번째 점이다. 그쵸? 이 치수선들의 첫 번째 점이 기준이라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병렬 치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치수선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주는데요. 한 번 더 스페이스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기준선과 기준선 사이 간격이 너무 좁죠. 그러면은요. 자, 치수선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치수선 옆에 그립 포인트 있죠. 이 그립 포인트를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치수선이 이렇게 조금씩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간격이 그쵸? 또 다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 간격이 다를 때 이거는 이 dim 베이스 뿐만이 아니고 다른 평행한 치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명령어 dim 스페이스 입력을 하고요. 스페이스바 해주신 다음에 기본이 될 치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 제일 아래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간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아래 거 기본 치수 클릭하면은요. 자, 치수 간격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자, 동일한 치수 값을 치수 간격을 적용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를 같이 할 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이 간격을 얼만큼 띄우느냐 값을 입력하시거나요. 아니면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자동 옵션 A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 간격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기준선 간격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는 얘가 아까 너무 좁았던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면은 자, 치수 스타일로 갑니다. 치수 스타일 단축키 D 스페이스바 해서 수정 들어갈게요. 수정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서 자, 선 탭에서요. 기준선 간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준선 간격이 너무 좁았던 게 문제니까 한 2배 정도, 한 8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서 확인 닫기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치수 스타일을 변경해도요.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자, 치수 메뉴에 가보시면 치수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자, 현재 스타일을 적용할 치수를 선택해라 이렇게 찍어주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잘 맞춰놨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변경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수 스타일을 바꾼 다음에 다시 기본 기준선 그려주도록 할게요.
치수 메뉴에서 기준선 뽑고서 얘는 바로 또 다음에 시작이 됐네요. 자, 보시면은 아직도 조금 간격이 더 넓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D 스페이스바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아예 한 12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옆에 있는 치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시작 지점은 우리 선형 치수로 먼저 그려줘야 되겠죠. DLI 스페이스바 하고서 끝점 클릭해서 바깥으로 자, 이렇게 빼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치수 메뉴에서 기준선 다음에 자, 바깥쪽으로 가도록 해서 클릭 다음에 클릭 스페이스바 해주면은 자, 지금은 이렇게 간격이 적정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 스타일대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